반갑습니다. 자, 파트 6 이전 강좌에서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본격적으로 살을 붙이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파트 6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4개의 문장 만드는 거. 이 4개가 미술로 치면은 조각을 할 때 뼈대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각을 할 때 뼈대를 잘못 만들면 나중에 완성된 작품도 그렇게 예술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파트 6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이 4개의 문장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논리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개의 문장이 이전 강좌에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이에요. 자, 1, 2, 3, 4 중에서 2번과 3번 이게 가장 키가 되는 문장인데 이게 만드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장을 만드는데 조금 더 초점을 좀 두고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살을 붙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structure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면 넘기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번에 보이는 화면은 조금 전 강좌에서 파트 6의 첫 번째 강좌에 설명을 드렸는데 성과 문제를 읽어주는 이 순간에 1번 문장 완성하시고 그리고 4번 문장도 덩달아 완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준비시간 30초 동안에 2번하고 3번을 과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이제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Which do you prefer? Studying at home or studying at the library? Use specific reasons. 구체적인 이유하고 example을 좀 들어라. 너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말이죠. 일단 문제가 prefer라는 타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트 6의 후반부 강좌에 가시면 제가 파트 6 문제를 카테고리별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prefer가 주어지는 문제예요. prefer는 말 그대로 선호하다 이런 말이에요. 선호하다.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그러면 prefer라는 말이 주어졌으면 이 말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죠. 파트 3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 문장 완성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화면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게 문법적인 실수를 줄이는 거고 가급적이면 완성된 문장, 아주 완벽한 문장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파트 3에서 첫 번째 문장 만드셨던 방법 그대로 파트 6에서도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I prefer studying at home. 이렇게 본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 그리고 누구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Which do you prefer?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파트 3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I prefer studying at home. 이렇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은 therefore 라고 하셔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I think A is better than B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셨던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셔도 그럼 뭐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문장 바꾸는 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A 자리에는 studying at home이 들어갔고 B 자리에는 studying at the library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Therefore, I think studying at home is better than studying at the library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게 된다면 Therefore, I prefer studying at home 이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4번 문장 만드는 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의 단어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30초 준비 시간 동안에 준비하는 2번, 3번 문장 과연 example, 구체적인 이유와 예시로 어떤 걸 들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한번요.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는가는 좋은 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장점인지
아니면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단점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장점이 나을까요? 단점이 나을까요? 상관없어요. 뭘로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보통 단점보다는 장점을 조금 더 잘 설명을 하세요. 이제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설명 가능한 쪽으로 하시면 되고, 일단 이 문장을 한번 보죠. 일단 우리가 앞에서 선택한 건 이거였잖아요. Studying at home. 그러면 무엇이 무엇에게? 그렇죠. Studying at home이 나에게 미치는 장점은 뭘까? Studying at the library보다 좋으니까 내가 이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집에서 공부할 때 좋은 장점은 뭔가? 첫 번째, save time이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Studying at home이 나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 save money다. 이렇게. 그러면 구체적인 이유 두 가지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패턴을 만들면 Studying at home 동사는 makes나 help 넣어도 좋은데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me, save time 5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시간을 절약하게 도와준다, 해준다 이런 말인데 makes나 helps나 make나 help나 어떤 동사나 쓰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추천드리는 동사는 make라는 동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문제가 조금 바뀌었을 때도 make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help는 적용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ake라는 동사를 꼭 활용해 주세요. 두 번째도 가면 studying at home makes me save money. 나로 하여금 돈을 절약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얼마만큼 빠르게 내가 캐치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캐치가 달라진다면 점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답변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잘못 선택이 된다면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와버리는 경우도 아주 허다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4개의 문장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narration 성우가 읽어주는 시간에 1번, 4번 문장 완성합니다. 1번, 4번 문장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본문에 나와 있는 화면에 주어진 질문에 나와 있는 단어나 구문을 잘 활용해서 해주세요. I prefer studying at home. Therefore, I think studying at home is better than studying at the library. 그리고 30초 준비 시간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 2번, 3번 문항은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studying at home이 나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 하나, 두 번째 studying at home이 나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 두 번째. 그래서 save time, save money를 이용해서 1, 2, 3, 4 다시 한번 숫자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총 4개의 문항을 완성을 했어요. 물론 3개의 세 번째 뭐 예를 들고 네 번째 예를 들어도 좋지만 중간에 잘려버리면 논리력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고 감점되는 폭이 대단히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4개의 문장, 뼈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뼈대가 완성이 됐으면 여기에다가 살을 많이 붙여줘야 돼요. 살을 얼마나 많이 붙여주는가가 논리력으로 서포팅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해서 완벽한 패턴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면접을 할 때 개별 면접도 있지만 그룹 디스커션 하는 면접도 있어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주제 하나 던져주고 면접할 때 그룹 디스커션을 시키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여기서 사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주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파트 6가 그걸 준비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파트 6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완성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